이 당대 유럽의 많은 음악가들이 비발디와 같은 환경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이든, 조금 후대 사람이 되긴 합니다만 하이든 같은 경우에 헝가리의 에스트라치 귀족 가문에 속해서 살았어요. 에스트라치 귀족 가문 아버지가 초빙했을 때 하이든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아버지 에스트라치가 음악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놀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냥 특별한 의전 행사 말고는 그냥 쉬어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 우리가 오늘날 불멸의 음악가지만 당대는 다 살아있는 오디오라 그랬죠. 그런데 아들이 즉위를 하면서 이 아들이 음악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사냥 갈 때도 음악 틀어라, 뭐 여행 갈 때도 음악 틀어라. 늘 하이든, 특히 이 귀족이 교향곡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이든이 교향곡의 아버지가 된 까닭이 교향곡을 그 당대 음악이 막 발전하던 양식에 하이든이 내용적으로 합치된 것도 있지만 자신의 고용주가 야, 새거 한번 작곡해봐. 이따 밤에 좀 들어보게.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진부하고 반복적인 거 하면 잘렸겠죠. 새로운 걸 들려줬기 때문에 살아남았죠. 하이든이 오랫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가 자기 고용주, 귀족 백작인가 그 사람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청원을 감히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건 아니고 식사할 때 다른 시종들과 같이 앉아있기 좀 그렇다. 좀 상석에 앉아서 밥을 먹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부탁을 하던 시대의 예술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고용주가 어떤 취향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좀 더 엄밀하게 보면요. 그 에스트라치 가문에서 이제 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말이 마부 겁니까? 가문 겁니까? 가문 거죠. 하이든의 음악은 하이든 게 아니죠. 이 귀족 가문에게 그냥 소속이 됩니다. 헌정하고 바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거죠. 그 외에 많이들 다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반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도 새로운 것을 양식의 변화와 정신의 변화를 계속 추구했던 거예요. 그에 비해서 비발디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행복했다. 그보다 조금 한 몇십 년 앞선 사람임에도 여기 산마르코 대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이 이렇게 대칭형으로 이렇게 쫙 돼 있죠. 베네치아에서 우리가 베네치아를 여행 간다 그러면 산마르코 광장을 가는 것이고 그 광장 앞에 있는 대성당에 들어가 보는 게 기본 코스죠. 굉장히 큰 곳입니다. 여기서 음악이 연주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작곡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작곡을 할 때 산마르코 대성당의 공간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창이나 이중협주곡, 비발디의 많은 곡들이 이중협주곡이 있습니다. 양쪽에서 연주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이 시대에는 아직 음악당이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였고 이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협주곡이 또 나올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음악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정련되고 엄숙한 음악 공간이 비발디에겐 제공되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로 이 구빈원이라는 곳입니다. 오스페달레라는 말의 뜻을 인터넷 검색을 딱 치면 구빈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는 보호시설. 베네치아가 축제의 나라였고 그러다 보니까 축제를 6개월씩 했어요. 남은 6개월은 이제 축제 준비하고 그랬겠죠. 이게 1년 내내 축제인 거죠. 축제가 산업이었기도 했었습니다. 돈을 쓰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 음악가들을 계속 보게 되고 이런 시대였죠. 약동하는 선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도 비발디의 선율의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축제의 나라에서는 이제 사생아들이 많이 태어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엄명을 내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죄와 쾌락에 의해서 이런 불쌍한 영혼들이 태어났는데 남자아이들은 이렇게 따로 또 여자아이들은 이렇게 따로 해서 남자아이들은 기술을 가르쳐서 사회에 나와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목공을 하든 뭘 하든. 여자아이들은 음악을 배우도록 했습니다. 어떤 음악 교양사 같은 데 보면 비발디는 음악 학교의 선생님이었다니 어처구니 없는 설명입니다. 그런 거 아니고
이 오스페달레, 피에타 오스페달레, 여기가 여자아이들을 모아놓는 곳입니다. 장자크 루소가 유럽 여행 과정에 여기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갔다는 건 하나 이제 지적인 견문을 하러 간 거죠. 그래서 복도에서 이 피에타 오스페달레에서 소녀들이 연주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에밀이라는 책에다 다 기록해 놓습니다. 거기 보면 그야말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악들이 들려오는데, 그것을 정작 연주하고 있는 아이들은 커튼이 쳐진 채 방문객의 얼굴을 노출시키지 않고 있다. 이 친구들이 나중에 사생활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이 친구들의 어떤 보호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장자크 루소가 이제 방문을 했던 거죠. 여기에서 사제 서품을 일찌감치 받았으나 자신은 음악으로 이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결심한 비발디는 피에타 오스페달레의 소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음악가들, 다른 지역의 음악가들은 주군을 위해서 음악을 제공해야 됐던 형편에 비해서 비발디는 이 소녀 아이들과 함께 음악에 아주 하루 종일 몰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새로 작곡해서 야 너네 연주해봐. 애들이 이걸 잘 연주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네들을 더욱더 기량을 연마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더 난해하고 원숙한 곡을 또 작곡해서 또 해봐. 마치 우리가 바이엘 치고 나면 체르니로 가야 되듯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비발디도 성장하고 아이들도 성장하는 거죠. 비발디는 정말 그야말로 절대적인 음의 세계를 계속 추구할 수 있고, 아이들은 그것을 연마함으로써 이 오스페달레를 떠나게 될 때는 음악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축제의 나라에서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축제의 이 공화국에서는 음악이 너무나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비넌을 나오면 악사가 되기도 하고 어디 귀족 가문의 악단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들이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밀도 있는 음을 수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